안녕하세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어도비 XD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김성환입니다. 현재 라인의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건축학 학사를 전공을 하고 석사로 UX 디자인을 했습니다. 건축학인데 어떻게 라인에서 일하게 됐냐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건축학 학사 이후에 디지털 경험 기획 관련된 일을 인턴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흥미를 느끼고 이제 UX 디자인을 더 전공하고 AR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지금 현재 라인에서 기획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학사 때는 건축 설계다 보니 많은 툴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3D 작업도 해야 되고 2D 작업도 해야 해서 3D 프로그램을 할 때는 라이노나 스케치업을 사용을 하고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일러스트로 간단히 그리고 패널이나 책자를 만들 때는 인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사진을 리터칭 할 때는 포토샵을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툴을 찾으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UX 플로우를 자주 그리는 현재의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찾다가 이제 XD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했던 일을 공유를 드리면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기획부터 모형, 뭐 상세 설계 같은 것까지 한꺼번에 하는 건축 관련 일을 했었고요. 석사 때는 서비스 디자인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단계별로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결과물을 제시하는 종류의 일이 많았고요. 스타트업에서는 AR 기반의 앱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 맥주를 비췄을 때 해당 맥주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는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라인에서 관심사 기반으로 비지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라인스케어라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 기획은 무슨 일을 하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해당되는 서비스의 상위 기획을 이제 하고 그에 맞는 UX 플로우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UX 플로우 설계한 걸 기반으로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맡아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X 플로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찾다가 이제 XD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XD로는 프로토타입보다는 이미지 파일 작업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해 왔어요. 그래서 약간 화려한 프로토타입보다는 제작 툴에 좀 더 강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제작을 하고 나면 이제 위키라는 구글 독스 같은 사내 문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서 그 URL을 보내고 그걸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업로드를 하고 라인 메신저로 주로 업무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강의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하게 될 목차를 먼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갖고 있는 이미지로 간단히 프로토타입 만들기. 두 번째로 스마트 그리드로 텍스트 일괄 적용해 보기. 세 번째로 마스크 기능 활용해서 UI 만들기. 네 번째로 아트보드로 투두리스트 관리하기. 네, 이상이고요. 제가 강의가 조금 짧을 수 있어요. 그게 어도비의 XD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한 30분 내로 모두 다 끝났었습니다. 최근에는 10분 내로 끊어보기도 했는데 네, 주로 저는 이미 튜토리얼에서 볼 수 있는 거 외에 좀 요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요령으로 뭔가 쉽게 작업하는 것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이미지로 간단히 프로토타입 만들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이 메뉴를 개선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걸 간단히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 갖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라인이 좀 나온 지 오래된 앱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능과 새로운 화면이 나오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화면 안에서 어떻게 개선할지가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실제 앱에서 대화방을 열고 캡처를 한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고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은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이 다음 화면에서 이 아래에 사진을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진 미리 보기 메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이 나오는 크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정하고 이 상태에서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반복 그리드를 이용해서 쭉 뽑아줍니다. 일단 이렇게 사진이 놓일 UI를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 사진을 얹어 보겠습니다. 네 장의 사진을 위에 얹으면 이렇게 먼저 제 카메라 롤에 있는 사진이 나타나게 해보았고요. 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 이 도형을 그리고서 오른쪽으로 늘려주었기 때문에 이 한 도형을 수정하였을 때 전체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래에 원래 있던 플러스 메뉴를 배치시키고 싶으니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그리고 마스크를 해줍니다. 상태에서 얹어주면 플러스 메뉴를 눌렀을 때 새로운 UI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화면이 뜨는 프로토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플러스 버튼을 지금 디자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통째로 한 판인데요. 제가 플러스 버튼 위에 임의의 도형을 그리고 투명도를 0으로 해서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위에 도형이 얹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토타입을 누르시고 당겨서 다음 아트보드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오른쪽 위에 프로토타입 모드에서 프로토타입 모드를 하실 때는 아트보드에 이 홈을 눌러주시면 이 아트보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토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플러스 버튼이 눌러지는 거 확인 되시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새롭게 그린 UI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리드 텍스트 이용하기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 텍스트가 생각보다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왜냐하면 라인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총 언어 대응하는 게 20개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메뉴에서 보시는 이벤트, 대화 편집, 설정, 예를 들어서 대화 편집이면 대화 편집이라는 한국어가 과연 적절한 단어인지를 우선 한국어 검수를 담당자와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대화 편집이라는 단어로 갑시다 라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에 있는 언어 담당자들이 이제 해당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언어마다 언어의 길이가 달라서 그 길이가 과연 이 UI에 적합하게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때의 스마트 그리드 텍스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편집이라는 글자를 도형을 이용해서 없는 것과 같이 세팅을 합니다. 네, 대화 편집이 없는 글자가 됐죠. 그리고 대화 편집 텍스트를 작성해 주시고요. 흰색을 통해서 크기를 맞추고 맞나요? 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뒤에 배경에 있는 것을 스마트 그리드로 여러 장을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대화 편집 또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만들어 줍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공백을 드래그를 해 주시면 간격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조정을 한 번 더 하시면 네. 아이콘 아래 바로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미리 제가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한 행마다 넣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셔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을 이 대화 편집이라는 텍스트 위에다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그 행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기에 메일머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일머지가 뭐냐면 일괄적으로 우편을 배송하고 싶을 때 봉투에 하나씩 그 타이핑을 쳐서 입력하기가 힘드니까 그 엑셀 파일과 같은 어떤 그런 목록만 있으면 그 목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프린트를 해서 각 세대별 주소를 쉽게 입력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텍스트 파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드래그를 하셔서 대화 편집 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쭉 이 칸 안에 제대로 언어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아슬아슬한 것 같고요. 요거는 가장 언어 중에서 길게 나오는 게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한번 확인해 보면 네, 너무 길어서 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을 나누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핸드폰에서 언어를 러시아어를 설정을 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해 둔 실제 화면이고요.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서 여러분도 텍스트 파일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업무 단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 기능을 통해서 답장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요 4가지, 5가지 화면은 제가 미리 캡처를 해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스킹 기능은 원하는 도형을 그리고 뒤에 배경과 함께 단축키는 커맨드 시프트 M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풍선을 길게 누르면 뭐 복사라든지 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답장 옵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답장 버튼이 생겼습니다.
답장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화면에서 키보드가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키보드 올라놓은 미리 준비된 화면을 키보드만 잘라 보겠습니다. 주로 제가 자를 때는 좀 편의성을 위해서 임의의 색깔로 채우고 투명도를 낮추고 이렇게 맞추어서 자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 위에 올려주시면 답장을 눌렀을 때 키보드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답장을 눌렀을 때 키보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2줄 정도가 이 위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우스로 좌우 간격을 맞춰서 그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게 항상 쓰는 가로 폭이 375이기 때문에 375를 외워서 그냥 쓸 때가 많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편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답장하기 라는 문구를 넣고 이 말풍선에 해당하는 2줄을 아래에 얹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메시지에 답장을 눌렀을 때 기존 메시지의 2줄이 이 보조 창에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제가 답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리 보기 창을 유지를 하고 답장을 하고 보내기를 눌렀을 때 새로운 말풍선의 형태로 이제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 메시지는 없애고 제가 새롭게 만든 메시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아래 공간에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복사를 하고 동일하게 마스킹을 합니다. 마스킹을 하고 위로 올려주시면 위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겠죠. 더 올리고 싶으면 더 올려주시고 마스킹 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아래는 동일하게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위로 그려주시고 색을 맞추고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메시지에 답장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상단은 남겨두고 하단을 제가 보낸 메시지로 채워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마스킹 기능을 이용해서 이 말풍선의 윗부분만 남기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의 색으로 채우고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대략적인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R값을 조절하면 동시에 잡고 마스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윗부분만 남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아랫부분, 윗부분 상관없이 이 사면을 이 R값을 조절하는 것을 숫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각 모퉁이에 대해 다른 반경 이걸 눌러주시고 하단에 2개의 꼭지점을
0으로 바꿔주시면 직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올려주시고 다시 한꺼번에 잡아주시고 마스킹을 해주시면 이 해당 말풍선만 따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제가 말한 부분을 그려놓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테두리가 아니라 채우기를 제가 원하는 색깔로 주고 싶고요. 그 위에서 보신 거는 이 R값이 18, 18 숫자인데 요거는 아래를 동일하게 해주시면 동일한 곡률로 메시지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입력한 글씨를 그대로 맞아요. 김성환입니다. 네. 입력해 주시면 일단 UI 작업은 끝났습니다. 네, 이 상태로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클릭을 해주시고 네, 답장을 눌렀을 때 다음 아트보드로 그리고 메시지 입력 창을 눌렀을 때 메시지 입력이 된 아트보드로 아트보드는 프로토타입을 위해서는 아트보드가 미리 이 화면을 덮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트보드를 눌러줍니다. 아트보드 단축키는 아트보드의 A이고요. 자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다시 프로토타입을 눌러주시고 키보드를 눌렀을 때 문자가 입력된 상태 그리고 보내기를 눌렀을 때 다음 아트보드로 가야 되는데요. 이 보내기는 제가 그린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일 이미지로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에서 아무 도형이나 위에 얹어 주시고 투명도를 0으로 조절하고 나서 다시 프로토타입에서 다음 프로토타입 아트보드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토타입을 실행하실 때는 첫 시작되는 아트보드를 눌러주시고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 파란색이 표시된 아트보드부터 프로토타입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토타입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답장하기를 눌러주시고 이 해당 답장하기 메시지 미리 보기가 나오는 창이 있죠. 그 메시지를 입력했다고 한 상태에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제가 입력한 문자가 전송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라인에서는 이제 제가 맡은 기획 UX 플로우를 그리는 것들이 제가 디자인 최종 단계까지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시고 그 전에 개발과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용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해서 이 정도의 러프한 정도로 저는 완성을 하고 이 문서를 공유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심볼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요 네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크기로 네모 박스를 조절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그냥 네모를 그려놓고 원하는 크기로 자를 때 굉장히 쉽게 자르기 위해서 비치해 놓은 박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5라는 크기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거의 작업을 375라는 크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375 도형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심볼에 추가를 하시면 새롭게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꺼내서 사이즈에 맞게 올려놓으시고 상하만 조절하시고 함께 잡고 마스킹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을 탭한다는 느낌의 아이콘이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작업한 작업물에서 답장 버튼을 누르면 이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을 해 라는 의미의 아이콘이라 자주 사용됩니다. 프로토타입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서 전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오른쪽 화면으로 가고 보내기를 입력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라는 정도의 이제 기획서로 이 화면 자체를 캡처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공유를 할 때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번호를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것들을 가져다 와서 답장 버튼에 1번을 붙여주시고 요 미리 보기에 2번을 붙여주시고 그러면 문서에 1번 답장에 대해서 할 코멘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국어 대응을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다국어를 위해서 키를 별도로 지정을 해놓고 그 키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자주 쓰는 심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런 용도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아이콘이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거나 했을 때 이 해당 화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면에서 이 아이콘이 사용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녹음 버튼은 이렇게 가장 하단에 위치한 경우도 있지만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는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모양이 바뀐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바꾸면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마이크를 한번 이런 네모난 마이크로 그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를 이 위에 얹어 보겠습니다. 얹어서 이렇게 바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버튼을 심볼로 만들어 주시면 동일하게 여기도 얹은 상태에서 이 모양을 바꿔주시면 이 아래에도 같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러프한 기획서뿐만 아니라 정교한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학부 때 건축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2D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 도면을 그린다 이랬을 때 아파트에 계단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계단실을 블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셋을 이렇게 심벌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단 참이 20cm 이러던 거를 21cm로 바꿨을 때 그 모든 계단을 다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이렇게 조금만 변형을 주어서 한꺼번에 적용되는 그런 좋은 기능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심볼 기능에 대해서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도비 XD로 투두 관리하기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 투두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또 작업은 따로 XD에서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트보드를 쭉 나열을 4가지 정도를 해놓고 제가 해야 되는 투두가 생기면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 놓았고요. 굉장히 이게 넓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느낌으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플러스 메뉴 선택 프로토타입 UX 플로우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요청이 왔을 때 이걸 그대로 캡처해서 붙여 넣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해당 작업을 그대로 투두에다가 복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한 업데이트도 여기서 하고 바로 필요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송신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메뉴를 눌렀을 때 이런 화면이 되면 좋겠어 라고 이 전체를 복사해서 메신저로 전송을 하기도 하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답장 스펙도 아까 만들었으니까 아쉬우니까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네. 쭉 선택하셔서 가져와 주시고 그룹으로 묶어서 알맞은 크기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다음에 언제든지 빠르게 꺼내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 노하우는 여기까지 공유를 해드렸고요. 제가 사실 앞서서 블로그 주소를 공개해 드렸는데 제가 블로그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강의를 하면서 질문이 있거나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블로그를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횡하지만 이런저런 좋은 공유할 것들이 생기면 저도 공유 드리고 또 여러분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작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환님의 본인만의 XD 노하우 공유 보셨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XD의 새로워진 기능들, 그리고 XD에서 이제 곧 조만간 추가될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XD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아마 버전 7.0일 거예요.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꼭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고요. 4월 초쯤에 7.0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4월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7.0에서 업데이트된 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제가 어셋 패널을 열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셋 패널을 참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이 어셋 패널은 색상이라든지 서체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심볼들을 담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아트보드, 지금 보시면 상당히 아트보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트보드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어셋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 또는 내가 필요한 어셋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어셋 패널에 검색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검색 기능이 추가돼서 내가 만약에 검은색으로 된 어셋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컬러 코드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컬러 값이 나오고 서체 스타일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나는 심볼들만 보고 싶다 또는 컬러만 보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여기에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만 보실 것인지 또는 심볼만 보실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어셋들만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필터링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특정 어셋을 찾거나 변경할 때 이제는 쉽게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 필터를 써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어셋을 찾았을 때 그것이 아트보드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수많은 캔버스의 수많은 아트보드들 위에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블랙 컬러를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이라이트 온 캔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캔버스에 있는 아트보드 상에서 검은색이 쓰여진 것을 다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줘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 상에서 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이 검은색을 수정을 하게 되면 내 디자인에서 어느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변경이 될 것인지를 이제는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작업을 하려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 일일이 다 찾아가서 확인하고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어셋 패널에 검색 기능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변경하자는 어셋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새로워진 기능 중에 하나는, 새로워졌다기보다는 기존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었죠. 포토샵 파일하고 스케치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3월 업데이트에서 그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번 4월 업데이트에서는 그 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능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포토샵 파일이나 스케치 파일에서 어떤 것까지 다 불러올 수 있느냐, 어떤 기능까지 다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adobe.com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XD에서 스케치 파일을 열 때 지원되는 기능, 또는 XD에서 포토샵 파일을 열 때 지원되는 기능, 이 부분을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느 부분이 지원이 되는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이 되지만 필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분 지원되고, 그 부분 지원되는 내용은 가우스 블러만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스케치에서 어떤 특정 작업을 하시고 그것을 XD로 가져오려고 하실 때 내가 만들어진 것이 과연 다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오지 못할까 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adobe.com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 지원되는 부분, 아직까지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스케치에서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기존 버전에서 다 향상된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기능 리스트,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순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저 보이스라는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시는 그 피드백이에요. 그런 피드백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 유저 보이스로 나 이 기능은 꼭 쓰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단 아직까지는 영어로 밖에는 유저 보이스의 피드백을 남기실 수가 없어서 뭐 구글 신이나 아니면은 파파고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그 피드백을 남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에서 새로워진 마지막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프로토타입 공유 기능입니다. 프로토타입 공유 기능인데, 기존에는 XD에서는 프로토타입을 웹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링크만 알면 누구든지 다 열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XD 유저분들, 특히 기업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의 프로토타입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그 프로토타입을 공유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할 계획인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추가된 것이 바로 비밀번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토타입을 공유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지정하고 링크를 만들게 되면 이 링크는 이제 저 패스워드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보실 수가 없어요. 링크를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저 패스워드로 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패스워드로 링크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링크를 열어볼게요. 링크를 열게 되면 기존에는 바로 프로토타입이 보였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요. 틀리게 넣어볼까요? 틀리게 넣으면 잘못 넣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이 프로토타입을 공유를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보호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패스워드 기능을 써가지고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만
공유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패스워드가 유출되면 어떡하냐? 이게 끝이냐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프로토타입을 공유할 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처음으로 추가를 한 거고요. 다음 버전이나 다다음 버전에서는 좀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7.0에서는 어셋 패널이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캔버스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스케치 파일 지원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패스워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프로토타입을 보호를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현재 XD에는 지원되지는 않지만 향후에 지원될 내용들이에요. 그 부분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다음 버전에 추가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X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를 길게 만들 수가 있어서 실제로 스크롤 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이 스크롤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상단 노티바라든지 아니면 이런 메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XD에서는 저것을 고정할 방법이 없어서 같이 스크롤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음 버전, 이제는 아니고 여러분들 다음 버전에서는 그 부분을 고정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페이지죠. 이 아트보드인데 해당하는 이 오브젝트를 고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핀드라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저 오브젝트는 고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스크롤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 노티바랑 메뉴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의 그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XD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고정을 시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다시 핀들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아트보드 상에 있는 저 오브젝트들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토타이핑도 XD 안에서 곧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곧 추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오버레이 기능인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패스워드 입력을 할 때 이메일 어드레스를 누르면 키보드가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건데, 기존에는 XD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키보드 붙여놓고 작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버레이를 곧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저 키보드가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토타입 모드에 가셔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게 되면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고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슬라이드 업이라고 먼저 지정을 해 놓을게요. 기존에는 디폴트밖에 없었는데 이제 오버레이 버튼이 새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는데 어디에 저 오브젝트가, 저 아트보드가 위치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키보드가 위에 올라올 일은 없으니까 밑에 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터치했을 때 이 키보드가 슬라이드 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으니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터치를 하게 되면 키보드가 위로 올라가게끔, 이런 식의 오버레이도 이제 곧 XD 안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XD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런 오버레이나 핀도 오브젝트까지도 이제 XD 안에서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다음 달 아니면 한두 달 내로 기능이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아트보드에 보시면 라떼, 모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미리 보기를 볼까요? 지금 어느 정도 파일 제목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XD에서 가장 많은 요청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오브젝트 고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마이크로 인터랙션이에요. 마이크로 인터랙션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툴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사실상 뭐 프로토파이나 아니면 다른 툴과 연계를 해가지고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작업을 하실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XD 안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는 라떼, 모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그리고 가격이 다 다르고 그림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커피 이름과 금액 바뀌는 거랑 커피 내용물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이제는 XD 안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도 개발 중이고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계속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도 그 XD팀이 한국에 와서 이 부분을 세미나에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을 써보시게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도 개선 중이긴 한데 조만간 추가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예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베이스랑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XD 같은 경우에 이 애니메이션 시키는 과정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트보드 내에 같은 이름의 오브젝트들끼리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중간 단계를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있으면 여기에서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오브젝트랑 이 오브젝트는 서로 다른 아트보드에 같은 이름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크기가 작아지고 위로 올라가고 얘가 올라오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뭐 밑에 하나 더 있으면 복사해서 붙여서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것을 프로토타입 모드로 가서 링크로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링크로 걸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트랜지션이 있는데 기존엔 디졸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오토 애니메이트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자동으로 XD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도 처리를 하면 이것도 역시 오토 애니메이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를 선택해서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는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XD에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트보드 사이에서 같은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고민을 하시고 그것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돼요. 아까 만들었던 라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자인 모드에서 일단 이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같은 이름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 양만 다른 거잖아요. 커피 양을 늘리고 이것을 모양에 맞춰서 변화를 주시면 돼요. 얘는 전체가 다 커피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쉐입을 컵에 맞게 변형을 하고요. 네, 마지막은 아메리카노라서 커피가 조금만 늘어나지만 색상이 변하게끔 그러면은 물 색깔로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단계들을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게 되죠. 오토 애니메이트, 오토 애니메이트, 오토 애니메이트,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오토 애니메이트.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보기를 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저 글자는 어떻게 할까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으로 이동해서 와서 되는 걸로 보셨을 텐데 기억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들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있는 글자는 왼쪽으로 사라지고요. 여기에 있는 금액은 위아래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 같은 오브젝트예요. 같은 오브젝트인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리피트 그리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런 식으로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얘는 아메리카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뒤에 오브젝트가 선택이 돼서 사각형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됐죠. 여기 있는 이 점은 안 할게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지금 현재 이 커피 이름 변경한 거랑 비슷해요. 이것도 역시 리피트 그리드를 쓰는데 좌우로 펼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숫자를 위로 올리시면 되죠. 4불 36 하게 되면 이제는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위아래로. 그래서 아트보드와 아트보드 사이에 변화만 주시게 되면 나머지 단계는 오토 애니메이트가 알아서 처리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기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최종 버전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는 XD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쉽게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7.0 어떤 점들이 새로워졌는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라든지 아니면 핀도 오브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특정 오브젝트를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곧 출시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잠깐 보여드린 이 오토 애니메이트 기능을 써가지고 마이크로 인텍션까지도 이제 XD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점. 아직까지는 되진 않지만 조만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